배상명령 절차는 번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 판결에 의하여 신속히 손해배상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대형회계법인 출신 홍은기 변호사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유튜브 영상 녹화 콜라보레이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방송 준비를 위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형사 판례들을 살펴보다가 형사배상명령 절차에 대한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형사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위와 같은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상명령 절차란 법원이 피고인에게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죄가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피고인에 의한 배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가가 생활보호의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와는 구별됩니다. 배상명령 절차는 피해자로 하여금 번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 판결에 의하여 신속히 손해배상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상명령 절차는 모든 범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범죄를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형법상 죄입니다. 상해, 과실치상, 강간과 추행,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등이 대상 범죄입니다. 혹은 다음과 같은 특별형법에서 규정하는 죄도 배상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폭력 관련 범죄가 배상명령 절차의 대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범죄에 대하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공소기각 등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배상명령은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에 제한됩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손해는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를 입어 입원하게 되었을 때 치료비 상당액은 직접 손해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입원하게 됨으로써 일하지 못한 날에 상응하는 기대이익의 상실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함시킬 경우 그 산정과 관련하여 재판에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의 경우에 제외되는 사유가 있어서 주의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면 아니 됩니다. 첫째,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셋째,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 넷째,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 검사는 피해자 등에게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해당 법원에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 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외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동일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배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배상 신청이 있을 때 신청인에게 재판 기일을 알려야 합니다. 신청인 등은 재판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배상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 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유죄 판결에 대해 상소하는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인용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 피해자 보호 절차로서 배상명령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주요한 이유는
피해 금액이 특정되거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임기응변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 더 힘을 내어 실무적이고 유익한 글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상 홍은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